안녕하세요. EJ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이재필, 이광무 두 전문가를 이용해서 제대로 이익을 통제하고 부리는 시간 EJ. 시장에 대한 이슈를 종목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제대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부터 모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토마토TV의 필 담당 이재필 전문가님, 그리고 토마토TV의 광 담당 이광무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주말 보내고 오늘 하루 일하고 이제 또 내일을 쉬다 보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오늘도 주말인 줄 알았어요. 제가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 깜빡할 정도로 이 휴일에 굉장히 젖어 있었는데, 자, 그런 와중에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빨간불을 좀 강하게 켜주기도 했고요. 자, 오늘 2월 마지막 날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을 잘 정리하면서 우리는 또 3월을 준비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과 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급등 종목부터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급등 종목입니다. 일단 우선주들이 가장 먼저 보이죠. 신풍제약 우선주, 그리고 현대건설 우선주 오늘 강하게 올라옵니다. 보성파워텍도 오늘 상한가 올라가고요.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 같은 종목들 오늘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등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지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특징주 어떤 거 보셨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 보성파워텍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상한가를 그냥 확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유는 지난 주말이었었죠. 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원전은 향후에 60년간 주력 전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주력 전원이라는 거는 보통 보면 50% 이상 이렇게 발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상당히 또 앞으로도 계속 써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또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전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여당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게 탈원전이 아니에요. 있는 거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신한울 3, 4호기 이 부분도 쓸 수 있으면 의견을 물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런 관점이니까 원전을 안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습이고요. 다만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아주 원전하고 아주 큰 관련은 없다 보니까 시세의 연속성이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떨어집니다. 이 앞에서도 6월 달에도 보셨듯이 이틀 강하게 뽑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 두들겨 맞고 좀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내려 꽂았어요. 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지금 벌써 오늘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으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 제약 바이오 주식들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시켰죠. 자, 지난 주말에 저도 은근히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녹십자 그 혈액 제제가 FDA의 승인이 난다라는 승인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자, 요게 공장 실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조금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준비를 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풍제약이 강하게 올라온 얘기는, 자, 필리핀 임상 2, 3상 스테이지 1에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피라맥스라는 그 약인데요. 자, 그게 치료 목적의 환자의 93.8%가 개선됐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근데 이 스테이지 1 같은 경우는 작은 규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그 신뢰도 이런 부분들은 약간은 떨어지겠지만,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상한 거하고 또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스테이지 2도 상당히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로 한신기계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한신기계는 공기압축기 국내 1위 기업인데요. 자, 이 공기압축기가 원전에 들어가죠. 자, 원전용 공기압축기에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한신기계입니다. 또
저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국내 원전에 진짜 공기압축기를 원전용 공기압축기를 납품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직접 관련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면요. 이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금 1,400억 정도 돼요. 1,400억 정도 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이 보성파워텍은 한 2,5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신기계보다 보성파워텍이 훨씬 시가총액이 높다라는 얘기인데 내는 이익은 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본다라면 한신기계가 좀 더 위에 있는 뭐 매매하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재표 전문가님께서는 보성파워텍, 신풍제약, 한신기계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광무 전문가님, 오늘 급등한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우선 이제 서정기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원전 관련된 소식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서정기전도 이 원전 관련된 수혜로 해서 오늘 크게 올랐는데, 일단 서정기전에 대한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 지난해 이제 상반기 때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또 이따금씩 큰 움직임이 나왔을 때도 원전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을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제 이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을 때 급등세를 좀 크게 진행한 모습인데요. 일단 서정기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이 원자력 발전소에 쓰일 수 있는 이 자동 제어반 기술이 있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편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원전 관련된 소식이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대선 이후에도 움직일 것을 예상해 본다라면은 지금도 좀 추세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원전 관련된 종목 대비해서는 주가의 위치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좀 장점이기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아주 선두에 나서서 대장주 역할하는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정도로 좀 구분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LIS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지만 어떤 뭐 큰 움직임의 퍼포먼스가 있었던 종목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낙폭과대되었던 종목들 중에서 LIS가 조금 이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우선은 이제 LIS 같은 경우에는 이 자회사가 전기차 배터리팩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앞으로 LIS까지 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일단 섹터별로 했을 때는 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큰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LIS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 이제 이 오늘 반등 나오기 이전까지 단기간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과 같은 반등으로 해서 지금 2,500원 선에 대한 단기적인 저점을 좀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가격 전후로 해서 좀 등락이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오늘처럼 시장의 분위기는 좋지만은 큰 퍼포먼스가 없는 시장이었다. 그러면은 좀 단기 탄력 종목으로 해서 이 종목 좀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사실 원전 관련된 소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종목도 앞에 있었던 서정기전 비슷한 추세 차트 흐름이 좀 진행되었는데, 이 종목은 또 원전 사업에서 계측기 부품을 좀 공급을 해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소형 원전 모듈을 만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대선 이후에도 뭐 아니면은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이 색깔을 떠나서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정책은 지난해부터 해서 이 정책화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에 있었던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조금 더 모멘텀이 좀 다양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 종목에 대한 주가 대응은 지난해부터 등락을 좀 거쳤을 때 하단을 8,000원 이하 그리고 상단을 10,000원 선 전후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오늘 움직임이 나와서 박스권의 상단에 좀 근접한 가격대까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좀 이 점을 좀 참고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단기적인 좀 테마 움직임이 내일, 그러니까 수요일도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한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 원전 관련된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진정되는 모습으로 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접근하는 위치는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스권 형태로 지난해부터 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으로 해서 하단에 있는 위치로만 접근하셨으면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단에 내려와도 소형 원전 모듈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급등 종목 가운데 서전기전, LIS, 우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급락 종목 리스트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급락 탑 10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 뭐 하한가까지 크게 내려간 종목은 없는데 큐로홀딩스가 오늘 16% 넘게 빠지면서 가장 큰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화성산업 같은 경우도 지난 거래일부터 파란물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중이고요. 이스타아시아홀딩스, 뭐 지엔코, 히림, 또 한일네트워크스까지 오늘의 급락 탑 10 종목들 확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한 종목들 가운데 특징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오늘은 확실히 좀 상승한 종목들이 더 많기는 했는데요. 급락한 종목들 나름대로 또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먼저 큐로홀딩스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거 지난주에 저 상승 특징주로 다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자회사 큐로컴 에너지가 미국에서 7개 저 유가스전에서 뭐 생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뭐 상한가를 하나 치고 그다음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플러스로 시작해서 윗골을 달고 많이 밀려버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목요일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도 너무 덤비지 마시고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은 잘못해서 잘못 쫓아갔다가 잘못 물리면 정말 크게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이 저 커피 유통이나 뭐 그런 사업 쪽이에요. 그런 사업 쪽이고 뭐 엔터테인먼트 쪽들 이런 쪽도 약간 있고 그다음에 저 에너지 자원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큐로컴 에너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뭐 작년 기준으로 저 순이익이 한 14억 정도 났더라고요. 14억 정도밖에 안 났으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아주 큰 뭐 그런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큐로홀딩스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해가 지날수록 뭐 조금씩 이렇게 매출액은 좀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적자에서 조금 흑자로 이렇게 전환돼서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쫓아가지는 마시고요. 조금 이렇게 좀 눌리는 구간, 뭐 그런 구간에서는 차분하게 한번 노려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자, 다이나믹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는 참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죠. 자, 요게 보시게 되면 저때 지난주 금요일 날 하한가를 맞았고요. 그리고 오늘도 11.1%나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옛날 상호가 구상호가 세화 IMC입니다. 세화 IMC인데 자, 이거 우리 시청자님들도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은 게 네. 이름을 이유 없이 자꾸 바꾸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어디에 인수를 이렇게 인수가 돼갖고 뭐 그쪽으로 이렇게 어떤 합당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름을 바꾸면 괜찮은데요. 자, 이름을 자꾸 바꾸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이 많냐 하면 네. 뭐 지금 이것처럼 지금 세화 MEC가 이 다이나믹 디자인으로 바꿨는데요. 자, 감자를 30대 1로 감자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름을 바꿔요. 그리고 또 증자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막 그렇게 갖고 연명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자주 바꾸는 그런 기업들은 극도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뭐 우리 보면 전에 최순실 이름 자꾸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름 괜히 이유 없이 바꾸는 거 뭐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조금 뭐 그런 부분들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저기서 투자이신에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2주 전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 지금 당장 열어보시라고. 그리고 적자 이렇게 많이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뭐 증자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감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조심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다이나믹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뭐 270억, 105억, 98억, 작년에 172억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어쨌거나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계속 까먹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지금 이 시점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올 테니까 이 시점만이라도 이런 종목들, 적자 나는 종목들은 극도로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의하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광무 전문가님의 급락 종목 가운데 특징주 어떤 거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한일 네트워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개별적인 뉴스가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급등락을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점 상한가가 연출되었고요. 오늘 장 초반 출발 때만 해도 단기적인 급등세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전체적인 장중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은 오전장에 고점을 한번 바로 찍고 난 다음에 장중에 내내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요. 이 때문에 일봉 상태의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큰 음봉의 장대 음봉이 연출되었습니다. 급락처럼 마감이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분봉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이 최대주주 변경 이슈 때문에 좀 움직임이 나왔고, 아무래도 이 뉴스 자체가 이 종목에 대한 탄력을 좀 크게 유입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해서 거래량 유입도 컸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은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당분간의 모멘텀은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크게 다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최대주주 변경이라든지 경영권 교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요, 새로운 주인을 통해서 새로운 앞으로 시장에 그 경영에 대한 전환, 뭐 경영 정상화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도전이라든지 기업을 바꾸겠다라는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모멘텀을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급등락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종목을 좀 보게 되는 계기가요. 일단 첫 번째는 대량의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었고, 이주 자체가 단기적인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재료가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봉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시초가부터 해서 변동성이 좀 컸다가 보통의 이제 장중의 모습에서는 대략 한 11,000원대부터 해서 9,500원대까지 좀 흘러내리는 모습. 그러니까 밴드가 11,500원부터 해서 9,500원 사이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캔들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초반에 있었던 등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일시적인 위치였고,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의 물량에 대한 매도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통은 요 밴드 안에서 등락이 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량의 물량들이 이 안에서 좀 뭐랄까 물량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 종목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사실 새롭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도 어디선가에 브레이크를 잡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저점은 사실 첫 번째로 했을 때는 오늘 나타냈었던 이 가격 지지선이 9,200원 라인대인데요. 다시 한번 9,000원대 초반대 이 위치에 대한 가격 지지가 있는지,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또 다시 한번 연출되는지, 이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사실 요즘 재밌는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을 찾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시초가 출발부터 해서 하방 지지에 대한 라인 그어놓고 또 종목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초가가 좀 역시나 좀 부진했다, 그래도 좀 저는 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적으로 했을 때 9,000원 언더에서는 갭이 크게 연출된 이 시세를 또 이 중심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하방 지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다면은 첫 번째는 9,200원, 그리고 두 번째 라인대는 8,800원 라인 정도, 이 라인대를 두고 보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해보셔도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대량의 거래량 유입과 그리고 또 손바뀜에 대한 관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일 네트워크스까지 살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오늘 뭐 급락 리스트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늘 우크라이나 리스크로 인해서 살짝 장중에 좀 타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52주 신저가를 또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빨간불을 회복하면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떨지 간단하게만 한번 AS 해볼까요? 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종가에는 또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맞아요. 플러스 100원으로 돌아서 그 양선이 난 거 보면
자, 뭐 이 우려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조금 뭐 그냥 단기간에 그칠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전쟁이나 뭐 이런 리스크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종목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작은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모르겠는데 뭐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뭐 저기 러시아에 공장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요. 자, 뭐 그 부분들은 이 현대차 전체 매출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이기 때문에 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차까지 추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급등, 급락 종목 살펴보면서 오늘장 어떤 이슈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또 그에 따른 앞으로의 관점들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채팅창 보니까 준호님께서 내 종목은 계속 하락하는데 왜 급등, 급락 종목에 뛰지를 못하느냐. 서단계 1년차님, 저도 한 종목도 없습니다 하셨는데 급등 리스트에 여러분들의 종목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한번 그로 인해서 풍년이 오기를 저희가 한번 응원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내일장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이 되겠죠. 자, 수요일장에 우리가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증시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빼고는 뭐 특별한 이슈나 뭐 섹터가 모멘텀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뭐 전 세계 증시, 경제 이 리스크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 전이었죠. 한 7시쯤에는 이제 벨라루스에서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뉴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이 회담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또 가장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는 근데 또 내일이 이제 3일절로 휴장입니다. 자, 내일까지 이슈들 잘 소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이재필 전문가님. 이런 와중에 자, 우리가 수요일에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자, 방산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방산.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도 잘 갔어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오늘도 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그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자,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충격적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지난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 맞아요.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좀 되게 충격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웬만하면 돈바스 쪽 그쪽만 뭐 침입해서 그쪽에 자기들 친러 정부를 만들어 놓고 끝낼 것이다라고 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아무리 커봤자 그 중간에 가르고 있는 강, 드네프르 강이죠. 그 강 동쪽은 뭐 저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서쪽으로 그러니까 뭐 수도 쪽 뭐 이런 쪽은 못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그 예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자, 뭐 지금 삼면을 다 둘러싸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5일째 자, 우크라이나에서 저 키예프 쪽은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각국마다 좀 경각심을 심어줬을 겁니다. 뭔 생각이냐? 야, 뭐 힘없으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침략당하고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거를 세계 각국들이 아마 좀 이렇게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 또 일본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장중에 시진핑이 러시아 쪽에 좀 지원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또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요걸로 끝나면 좀 좋겠는데요. 뭐 이 중국도 끼고 뭐 북한도 또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졌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북한까지. 예, 어제 또 이 미사일 실험을 했죠 또. 예, 주말에 미사일 실험도 하고 막 그래갖고 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자, 각국이 자주 국방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도 끝났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냉전 체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큰 그림은 저는 뭐 주식 전문가니까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증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자, 종목을 살펴보면 한국항공우주를 좀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한국항공우주는 극종, 그러니까 영하 32도죠. 영하 32도에서 소형 무장 헬기를 지금 실험을 마쳤습니다. 실험을 성공리에 다 마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연말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뭐 저쪽 러시아 쪽도 우크라이나 쪽도 시끄러워서 지금 안 오는 것 같은데 전에 1월 달에 그런 뉴스가 좀 있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이 T-50 고등 훈련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입을 하고 싶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 외무장관이 이쪽으로 좀 우리나라로 방한할 것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오진 않았습니다. 뭐 나중에 아마 좀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이렇게 방문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 종목은 LIG 넥스원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전전주 목요일 날 제가 추천 종목으로 6만 원 아래에 있었죠. 그때는 주가가. 맞아요. 6만 원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추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요거는 목표가를 7만 원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69,700원 정도를 찍었네요. 근데 이게 목표가를 요 정도 드렸다고 우리 시청자님들 뭐 그냥 요까지만 보고 마세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T플렉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또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AS를 드리기를 뭐 좀 더 보셔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이 LIG 넥스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은 뭐 청궁, 현무 같은 그런 미사일 쪽 뭐 그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자, 뭐 이쪽 유도 무기들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또 많이 커져가는 그런 시기니까 이쪽도 뭐 계속해서 좀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군대 있을 때 포병이었었거든요. 저도 155mm 자주포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이거 제 조카 놈이 또 포병을 갔다가 얼마 전에 제대를 했는데요. 와. 얘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 있던 거 포 안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친구한테 야, 뭐 그거 저런 거 뭐 스페이스 같은 거 그런 것들 뭐 들었다 내렸다 하려면 안 힘드냐 그러니까 그게 뭔데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이게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 뭐 저기 얼차려 받을 때 포탄 40kg 정도 되는데 155mm 포탄이 네. 그거 들고 저 산 꼭대기 초소 가서 사인 받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뛰어가서 진짜요? 예, 그 사인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와, 자, 빡센데? 그 자주포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원래 하나 디펜스에서 만드는데요. 이 하나 디펜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지분 100%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쪽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K9 자주포 수출 모멘텀도 보유한 종목이 바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이광무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부대를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전문가님은 어디 나오셨어요? 아, 저는 일단 육군은 아니고요. 네. 의경이 나왔는데 의경. 저는 그때 한미 FTA가 좀 심했던 때라 시위 막다가 왔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열심히 나라를 지키시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탑픽 종목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산 섹터를 이제 조금 더 눈여겨보자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탑픽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 보실까요? 자, 뭐 지지난주 목요일 날 추천주로 드렸던 LIG 넥스원이 가장 탑픽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자, 뭐 얼마 전에 우리 문 대통령께서 거의 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4조 1천억짜리 사인을 했었죠. 그 중에 이 뭐 하나 쪽 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이 LIG 넥스원이 가장 큽니다. 뭐 이쪽이 한 2조 4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중동 지역에 분쟁 지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동 쪽에 분쟁 지역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저 아랍에미리트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방어 용도의 무기죠. 천궁 같은 경우는 천궁2를 방어 용도로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요. 자, 뭐 현무 같은 경우는 공격용 무기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도 뭐 상당히 개발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또 뭐 저 유도 무기나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 LIG 넥슨을 보면서. 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천궁이나 현무 같은 그런 미사일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쉽게 당했을까? 우리나라 K9 자주포 같은 것들,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제가 성능을 잘 알거든요. 보병이라서.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면 아마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저기서 넘어오면 거기다 그냥 포 쏴버리면 그 넘어오는 거기서도 막 상당히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 자주 국방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미래가 조금 더 이번 기회로 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적 자체도 계속 실적도. 예, 증가하고 있어요. 수출도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네. 이 자주포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1조를 수출했는데 요번에 지금 올해 또 2조짜리를 수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쪽 유동 미사일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수주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장 포커스 이재필 전문가님의 섹터는 방산 섹터였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 LIG 넥스원 짚어주셨으니까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경 출신 이광무 전문가님의 내일장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 수요일에 어떤 섹터 볼까요? 네, 당황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 내일부터 이 방역 패스가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방역 패스를 좀 염두하고 시장에서 어떤 또 종목들 쉽게 말해서 리오프닝 되는 종목들 좀 살펴보셔야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역 패스 중단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리오프닝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방역 패스가 사라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정책적으로 했을 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뭐 방역에 대한 절차가 좀 줄어들고 앞으로도 영업시간도 더 늘어나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소상공인 생각으로 했을 때 접근한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접근이 쉬운 거는 음식료이라든지 아니면 공연 문화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때문에 뭐 CJ 프레시웨이라든지 뭐 신세계 푸드와 같은 외식업에 대한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CJ 프레시웨이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CJ 프레시웨이가 진행하는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외식 사업이 부분들이 좀 더 또 활성화되게 되면은 지금 사실 이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때문에 뭐 가공식품에 대한 가격 상승, 외식 물가에 대한 상승 이런 흐름이 된다면은 당연히 식자재 유통 이 단가도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뭐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이 추가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이 지난 연중 고점을 이미 좀 돌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서는 신고가가 나오고 난 다음에 가격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역 패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상승 방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한 종목을 했을 때 신세계 푸드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좀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좀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음식료, 식자재 유통 이렇게 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같이 또 확산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보랄TR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디딤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사실 식자재라기보다는 음식료 이런 좀 가공식품 쪽에 대한 유통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와 같은 종목들에 대한 음식료 산업도 유통 관련해서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저가의 위치에 있는 음식료 관련된 종목이 있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뭐 동원 F&B 이와 같은 종목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낙폭을 좀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방역 패스가 사라지고 소상공인, 뭐 공연 문화에 대한 부분들 본다면은, 일단 뭐 내일 시행보다는 먼저 이루어지긴 했지만은 아마도 앞으로 영화관 방문에 대한 추이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러면은 CJ, CGV에 대한 추이도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와서 주가가 24,000원대를 회복하면서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주가의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상해 본다라면은 지금과 같은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면은 충분히 저가 인식과 좀 상단으로 가기 위한 추세 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부터 이 종목은 좀 접근해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CJ CV 같은 경우에는요, 뭐 추가적으로 블랙버스터 영화가 또 새롭게 개봉한다던가 이와 같은 모멘텀이 좀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사실 뭐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뭐 크게 흥행하는 이 작품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해까지 해서 실적이 굉장히 악재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이 나빠질 실적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 전체적으로 좌석 순환율을 보시게 되면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빠질 일은 없다라는 경제 용어로 빅베스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방역 패스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해서 CJ, CGV도 이제는 좀 볼 수 있는 시점이 왔다.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밖에 리오프닝 관련한다면은 뭐 화장품, 뭐 레저, 그 밖에 숙박 관련된 종목들도 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방역 패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용에 대한 자유로움, 좀 이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된다. 그러면 공연 문화가 제일 히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하이브라는 종목부터 해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저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 가운데서는 하이브 종목을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죠. 일단 추세가 좀 꾸준하게 오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브는 아시겠지만은 BTS 이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으로 보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이 콘서트를 개최를 준비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최대 이 관객이 들어올 수 있는 콘서트를 신청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을 했다라고 하죠. 이 때문에 하이브에 대한 새로운 매출에 대한 전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NFT라든지 메타버스와 같은 산업에 대한 신사업도 가지고 있어서 엔터테인먼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이 때문에 SM이라든지 뭐 YG 엔터테인먼트 이와 같은 종목들의 주가는 상당히 좋다.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역시나 SM, 뭐 YG, 그다음에 또 JYP 이와 같은 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콘서트 계획이 바로 나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건 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해서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NFT라든지 메타버스 같은 신사업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서 YG 엔터테인먼트가요, 세계 최대 이 가상자산 거래소이면서 또 세계 최대 블록체인 공급 업체인 바이낸스와 이 전략적 MO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NFT라든지 이 콘텐츠 비즈니스에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에서의 신사업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은 YG 엔터테인먼트를 선택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역 패스에 대한 부분들이 중단이 되고 앞으로 뭐 소상공인에 대한 좀 더 이 넓은 영업 시간대가 나온다라면은 아마도 경기 흐름에도 도움되겠지만은 주식적으로도 상당히 좀 리오프닝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많다는 것 참고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리오프닝 외식업 관련 섹터들 살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됩니다. 조금씩 이전의 생활로 조금 더 자유로웠던 그때로 돌아가는 듯해서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 자, 이광무 전문가님, 종목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 CJ 프레시웨이, CJ CGV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 보다 보니까 CJ가 조금 궁금해지거든요. 이들의 지주사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CJ가 이 외식이라든지 문화,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올리브영 상장 가능성도 나오면서 이제 뭐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주가는 잘 갔습니다. CJ는 어떠신가요? 일단 CJ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보면요. 과거에는 컨텐츠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 CJ의 지주사를요.
올리브 영에 대한 IPO에 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이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뭐 주요 국가의 뭐 마스크 해제처럼 방역에 대한 완화가 좀 나왔고 실질적으로 방역 패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화장품 이 총판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모멘텀화 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를 건너뛰고 좀 이제 좋아질 수 있는 리오프닝 시기에 올리브영에 대한 이 IPO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CJ에 대한 주가 흐름이 뭐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 뭐 주가가 좀 낮은 위치까지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원대 요 위치에서는 충분히 새롭게 접근해봐도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뭐 아주 큰 목표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었던 올리브영에 대한 IPO 과정. 이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되고 이제 가시화된다라면은 그 시기에서의 이 등락만 보고 차익 실현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올리브영 VVVIP 중에 하나거든요. 거의 모든 화장품을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와, 올리브영의 상장 소식을 듣고 굉장히 관심이 커졌습니다. 자, 관련해서 CJ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렸고요.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두 이슈 중에 하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 그리고 리오프닝, 이제 방역 패스가 해제된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방산 섹터 그리고 외식,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제는 정말로 더더욱 관심을 가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체크해 주신 종목들도 계속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솔리드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조금 준비를 하면서 야, 이거 조금 조심스럽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5G 관련되는 쪽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1년간 줄줄이 빠지기만 정말로 빠지기만 빠졌어요. 자, 뭐 재작년에 13,000원대 그 정도 갔다가 작년 초에 이게 11,000원 정도까지 좀 다시 반등 나왔다가 1년 내내 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6,100원 정도 그 정도가 돼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중간에 또 증자도 하면서 자본 확충도 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는 저는 그런 주의예요.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는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죠. 그리고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가는 게 더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걸 잡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 주식 쉽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이 쉬운 게 아니라서 그런 형태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몰리면 크게 몰리고 먹으면 찔끔 먹는 그런 불상사가 나옵니다. 자, 이 솔리드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드리는 근거가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습니다. 자, 1, 2, 3분기에 작년에 1분기에 영업이익 기준 43억이 적자했어요. 2분기에 15억이 적자했습니다. 3분기에 12억이 적자했어요. 그런데 4분기에 130억이 흑자로 전환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때 130억 흑자가 나면서 전체적으로 옹기로도 6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당기순이익은 132억 정도가 당기순이익이 났어요. 자, 주가가 가장 이 상승 탄력이 클 때는 턴어라운드 할 때입니다. 예전에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노와이어리스를 2017년도 초에 적자가 났을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주가가 8,000원, 9,000원 그때였어요. 자,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또 막 굉장히 많이 갔었죠. 자, 이 5G 관련 섹터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5G 투자를 거의 못했어요. 거의 못한 게 뭐였냐면 오프라인으로 일 자체를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 갖고 이제는 풀어주다 보면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리고 미국 쪽에 지금 저런 부분들 광중계기, 그리고 런던 쪽에 지하철 중계기 같은 것들,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전에 2019년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자, 이 5G가 두 가지 대역이 있습니다. 3.5기가 대역이 하나 있고요. 28기가 대역이 하나 있는데 지금 3.5기가 대역도 제대로 투자가 안 됐는데 진정한 5G는 28기가 대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세계 최초로 KT하고 같이 28기가 대역에 있는 그 28기가 빔포밍 중계기 요거를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로 솔리드는 인빌딩 중계기를 만들어요. 인빌딩 중계기라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5G 같은 고주파의 경우에는 건물을 뚫고 전파가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디 건물 안에서는 그걸 이렇게 전파를 받아서 건물 안으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계기가 필요해요. 바로 인빌딩 중계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 실적 부분들 지금 수주해 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은 흑자 전환을 했지만요.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 폭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워낙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도 좀 크게 드릴게요. 자, 뭐 매수가는 내일은 아니겠나요? 내일 모레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0,0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와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상태이고요. 물론 이제 앞에서 제가 EJ 다른 시간대에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좀 강조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비슷한 이 흐름이지만은 제작사 관련된 이야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 앞으로 뭐 방역을 떠나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좀 수월하다라면은 제작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이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상당히 용이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작 환경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제작사들도 상당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록뱀 비디엄의 최근에 가장 큰 이슈라고 본다면은 BTS의 이 드라마 연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BTS 효과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미디어 제작 같은 경우에는 IP, 그러니까 이 컨텐츠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이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미디어사와 협력을 하면서 뭐 이 크리에이터 이 얼라이언스라는 이 합작에 대한 이 플랫폼을 출범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미디어와의 협력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작사의 IP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사실 어떤 이제 특정 작가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제작에 의해서 좀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는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전에 이제 다른 컨텐츠에서 크로스 미디어 되면서 이제 제작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이 시장에 대한 조사를 우리가 이 크로스 미디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기업이 초록뱀 미디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때문에 IP에 대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컨텐츠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컨텐츠 사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제작사들이 앞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NFT라든지 메타버스 사업에도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한 뭐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제작사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시기적절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지난 이 11월 달에 움직인 고점을 좀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대략 한 3개월 정도 이상 좀 주가가 좀 조정되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2,200원 라인대에서 좀 지지를 좀 해주는 모습이었고, 거래량이 좀 크게 좀 급감되었다가, 최근 일주일 사이부터 해서 거래량이 새롭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을 잡아가는 거래량이었다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BTS 효과라든지 그 밖에 NFT,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관심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주가가 좀 다시 모멘텀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가 움직임이 나온다라면은 지난해 동안 머물렀었던 매물대를 다시 한번 이겨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온다라면은 최소한의 적어도 직전에 있었던 다음 매물대까지 수월하게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3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진입은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손절 라인 때는 2,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필 받을 종목 그리고 내 계좌에 광을 내줄 종목들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저희 이광무 전문가님 지금 연이어서 2주 연속 지금 격리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계속 화면으로 만나보는데 자, 이제 수요일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 종목 소개하실 때 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 당장 내일부터 방역 패스가 해제가 된다는데 참 그 막바지에 2주 연속 격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 2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이제 수요일에 스튜디오에서 조금 더 즐겁게 같이 방송하는 거죠, 전문가님? 참 이게 처음에 제 와이프가 확진이 되어서 네. 동거인 저까지 격리를 했는데 와이프 격리 해제 끝나자마자 제가 확진이 됐어요. 굉장히 이럴 희한한 거였으면 경우예요. 와이프 걸릴 때 같이 걸릴 거 그랬나 봐요. 혼자 살겠다고 열심히 격리를 시켰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네, 건강한 다음 주 스튜디오에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광무 전문가님이 빨리 스튜디오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까지 잘 쉬시고 저희 수요일에 스튜디오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모두 1, 2월 참 춥고 어두운 겨울을 보냈는데요. 이제 3월은 어떨지 또 궁금해집니다. 여러 증권가에서는 3월에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따뜻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전망이 정말로 진짜로 현실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